좋아. 우리는 물리면서 비자발적 가치 투자자가 됩니다. 보시면 영지식 증명이고, 영지식 증명이란 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블록 상태의 변환을 검증할 레이어 2라고 돼 있네요. 자, 물려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하기로 해요.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로 신원 인증 등에 많이 사용된대요. 이 기술이 최근 블록체인 분야에서 핫하게 뜨고 있대요. 그리고 코인원에도 상장한다 돼 있는데 코인원 상장 시간은 오후 10시라고 돼 있네요. 앞으로 3시간 후에 오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업비트 이렇게 빼놨는데 여기서 코인원이 상장하면서 더 빠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래 올라가는 추세를 잡는 줄 알았는데 완전 이탈리아가 됐어요. 이탈리아가 뭐죠? 장화의 나라죠. 나라의 모양이 이탈리아가 됐어. 현재 마이너스 42%입니다. 그쵸? 그냥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잡으면 한순간에 그냥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코인원이 만약에 10시에 상장한다고 하면 타이코가 그걸 이용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현재 마이너스 46%예요. 와, 어디까지 빠질려는지 모르겠는데 코인원이 10시에 상장한대요. 그럼 그 역할에 따라서 가격이 유동치겠죠.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10시에 이제 코인원 상승 효과로 인해서 1시간 동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이렇게 공부해 두면 조금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는 요소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0.25%. 그쵸? 그럼 요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왜? 그러면 이제 연준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하지?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면서 그쵸? 코인에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당연히 주식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겠다고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100%는 없고. 그리고 이 역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비트코인이 1억을 가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1억을 가고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올라갈 요소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이 ECB 금리 인하, 다음은 연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쵸? 미국 5월 CPI 예상치 하위 시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전망.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좋을까요? 당연히 주식에도 좋은 전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막대한 자금이 이제 6월 7일부로 액면 분할 10분의 1이 들어간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거를 끝내는 음봉이 오늘 제대로 터진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그 수많은 돈의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과 코인은 다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사는 건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돈은 유동성이잖아요. 결국 유동성이 어디로 이동하냐의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업비트에 있는 레포트를 보면은 여기 타이코 디지털 자산 보고서라 있죠. 레이어 2고 베이스드 롤업, 부스터 롤업, 시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영지식 증명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쵸? 여기 있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더리움과 영향성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를 앞두고 혼조 마감됐다고 떠 있죠. 자,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죠. 그쵸?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는 고용지표가, 고용률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약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발표되는 게 고용률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는 고용률과 관계가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코인들도 움직임이 안 좋을 거고, 당연히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안 좋게 됐으니까 엔비디아도 안 좋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여기서 찍어 놓고 시간 내에서도 애프터마켓에도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애프터마켓의 흐름은 마감 쳐놓고 더 상승하는 추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얘긴 이제 파티는 끝났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암시시켜 주는 거죠. 대장인 엔비디아가 아래로 빠지면 아마 그 여파는 모든 주식 시장이 올 거고, HBM에 대한 국내 여파도 세게 올 거고, 전체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오늘 고용 지표가 만약에 높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여전히 금리 인하는 멀었다는 얘기 때문에 또 고통을 줄 거고, 그쵸? 만약 고용 지표가 낮게 나왔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젠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행보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용률이 또 좋다고 떴네요. 강력한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안 한다고 합니다. 고용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은 없고, 연내하겠다 하고 또 미뤘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거죠. 말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뉴스 해석이나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치 알코올 중독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오른다고 했다가 내일은 떨어진다 했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오른다 했다, 또 내일은 떨어진다 했다. 이게 무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싸게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타이코 보세요. 지금 가치 투자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제가 사놨는데 어때요? 이렇게 많이 빠졌죠.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0%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참해요. 이 처참하다고요. 근데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몰빵을 친다? 아니죠. 여기서 내가 나중에 살 수 있는 분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위치에서 얼마든지 저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가치 투자를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리적인 마음의 변화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